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밤까지 국회의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회 외통위 간사이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어제도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예, 12시 거의 뭐 이렇게 땡 할 때까지 했습니다. 예, 그 야당 간사시니까 그 전반적으로 뭐 그 회의 조율하시고 이런 것도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밤에 해야 돼? 원래 2시 아니었습니까? 그러게요. 어저께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하루였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대정부 질의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관들이 자기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한 출석해야 될 행사로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행사.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겹치면은 당연히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보니까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자기가 장관 취임할 때까지도 대정부 질의 날짜는 알 수 있어도 지금 어제 출석했다고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뭐 외국의 여러 장관들이 온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이제 더 중요한 행사로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보니까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이제 대정부 질의인데 장관 3 중에 2이 못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둘이. 같은 장소 롯데 호텔에서 예. 열리는 행사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 대정부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네. 의장실을 찾아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들어서서 지금 첫 번째 열리는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교 참사로 그동안 얼룩졌다는 평가도 많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정권의 핵심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건 대정부 질의를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장관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대정부 질의를 해야 된다. 네. 의장께서 조정해 달라. 이걸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장관이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7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12시 거의 까지 진행을 하게 된 그러면 것입니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일정을 맞춘 거네요. 그런 이제 근데, 촌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아니 국회의원들도 기 잡힌 일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예. 장관들이 불출석하겠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는 예. 도장을 예. 찍어줬다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박찬대 대표는 몰랐고 원내 행정실의 실무자가 그냥 불출석해도 좋다는 것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의례적으로 네. 진행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상임위를 하다 보면 상임위의 장관이 이러이런 이유로 못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실무자가 와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요. 네네. 그런 거 할 때 제가 간사방이기 때문에 꼭 우리 방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 그런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경우도 아마 원내대표실에서 사실은 실수한 거죠. 그래 실무자가 그렇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찍어준 것 같은데. 네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하더라고요. 박찬대 대표가. 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경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났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의장한테 저희들도 그 뜻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비록 우리 당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그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도 유감을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네.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장관들의 경우는 네. 대정부 질의 특히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네. 그렇게 정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어제 의총에 또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빠진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언론에 충격적이에요. 어저께 네. 사실은 의장도 예. 외교 국방부 장관 두 분만 만약에 예. 이제 문제가 됐으면은 네. 약간 의장도 이제 좀 할 말이 적었을 수가 있는데 네. 의장도 굉장히 놀라셨던 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이 그저께 예. 우리 원내대표실에 와서 자기가 이번 13일 날 12일 날인가요? 예.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예. 불출석 사유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안 된다. 예, 예. 출석하시라. 네. 했더니 말도 안 하고 한미일 장관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요? 예. 출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그냥 내버리고 끝? 예, 헌정사상 또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예. 거의 초유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이건 막 나가는 행태거든요. 거의 국회에 무슨 허락받을 필요 없고 장관이 뭐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거의 이런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을 어제 의장한테도 제가 드리면서 강력하게 이런 행태는 9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부인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미국 상원 의원 부부들하고 만찬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국회에는 오지도 않았다. 그것도 37년 만에 민주화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는데 바로 그런 국회 무시 태도가 이어져서 지금 김용현 장관이나 조태열 장관이나 지금 유인천 장관이나 다 지금 문제가 되는 장관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지금 꼼수 쓰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지금 우리가 국회가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의장도 유인천 장관 대목에 이르러서는 인상이 확 우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네. 그 몰랐어요. 대목에 모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모르게.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목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 뭐 4시에 합시다, 6시에 합시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7시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다 출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가까운 네. 7시에 이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도 또 이럴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지 않도록 미리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네. 이제는 대정부 질의는 무조건 2시에 시작하고 네. 어떤 장관도 정말 불가피한 뭐 예를 들면 정상회담의 배석이라든지 네. 뭐 남북 정상회담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예, 뭐 뭐 당연히 그런 정도면은 예. 뭐 예. 봐주고 이슈가 나머지는 되죠. 예, 불가하다. 그건, 예, 예. 무조건 출석해야 되는 걸로. 근데 해야 될 기본적으로 것 이제 앞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대통령부터 그냥 개원식에 불참해 버리니까 국무위원들도 뭐 그까지 뭐 국회 안 가도 그만 아니야라는 맞습니다. 태도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집안의 태도는 네. 그 집안 가장의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무시, 국회 무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막가파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들이 뭐 지금 거의 행태가 정말 이 반헌법적 그런 노골적인 헌법 무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 문화부 예산, 네. 국방부 예산, 예. 외교부 예산 두고 보자. 의원들이 어제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어제 한정희 장관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예산 처리 다가왔는데 일반적으로 예산 처리되면 무조건 차관 이하 모든 공직자 특히 장관들은 자기 부처 그 식구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을 하나라도 더 방어하기 위해서 예. 국회에서 오라 그러면 얼른 그게 상식적인 관가의 태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정부 장관들은 저렇게 아나무인이냐. 그러면서 이제 예산 앞두고 두고 보자. 예. 이제 이런 이제 이 공무원들이 다 등 돌릴 거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 위반은 둘째치고 공무원들이 다 이 정권에 등 돌리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도 지금 예. 큰일 났습니다. TK
PK, 70대, 보수, 그죠. 거기다 공무원까지 등 돌리는 정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장면들 쳐다보면서 특히 유인촌 장관의 저 행태를 보면서 예. 공무원들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무시하면 본인도 무시당하거든요. 네. 공직자와 정부가 무시당하는 나라가 그게 멀쩡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의원님, 그 김용현 장관이 꼭 참석해야 됐다고 하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네. 고위급 회의. 여기에 딴 나라들은 다 차관급이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차관급들도 많이 오고요. 예. 그리고 그 실제 패널들을 보시면 네. 거의 실무자급들입니다. 그리고 이 AI를 이용한 이 소위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실험적 도전이기 네. 때문에 물론 장관이 뭐 호스트이기 때문에 네, 주최. 오프닝 리마크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연설하는 거, 혹은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끝낼 때쯤 가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런 거는 장관이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나 진행하는 거는 충분히 거기에 있는 뭐 차관급이나 이 실장급이 해도 네. 충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상으로도 당연히 그 나라에서도 국회가 열리는데 네. 대정부질이 하는 날 장관이 그것 때문에 국회에 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존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네.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행사에 출석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꼼수다. 게 분명합니다. 네. 제가 이 출연진도 다 자료 받아봤고요. 예, 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대강 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